여러분은 죽음을 앞둔 순간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 같나요? 2012년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시한부 환자들이 가장 후회한 것은 다른 사람을 기대에 맞춰 살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박제짠 있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막연히 남 눈치 보지 말라고 하면 현실에서는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당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와 나이가 들수록 늘려야 할 3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치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치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치명이 상하면 큰일이라 여깁니다. 물론 치명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치명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치명에 얽매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치명이 밥을 먹여주냐는 말처럼 치명은 절대 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그릇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치명을 지키는 것은 게으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치명은 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두 번째, 나이 든 티입니다. 나이를 티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젊은 느낌을 주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옷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낡으면 몸도 마음도 늙어갑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작정 신의 멋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든 티를 내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나이든 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몸과 마음이 더 정이고 활기찹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배우려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하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나이든 티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주저합니다. 그 결과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만 남게 됩니다. 사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같은 50대라도 한 사람은 30대처럼 마음을 정기 유지하며 또 다른 사람은 50대나 60대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바로 이 점을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 괴테는 82세에 그의 역작인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세르반테스는 58세에 그의 대표작인 돈키호테를 썼습니다. 프리드리히 핸들은 56세에 불멸의 작품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들이 나이를 의식하고 자신을 소홀히 했다면 그들의 작품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삶의 열정이나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들입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의 나이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전할 수 있지만 마음의 나이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미안지 않은 마음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미안한 일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미안한 일이 적을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어야만 가능합니다. 지나고 나서 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는 아무리 해도 이미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미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고 때로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로 인해 자신이 속한 가족, 사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나이든 티를 내지 않고 살며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젊고 활기찬 마음을 예지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삶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삶의 열정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으며 그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은 반드시 감당하고 내가 받는 것만큼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기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없고 후회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랑받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고 받는 만큼 남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이롭게 하며 관용으로 분노를 극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판단,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양심은 나 자신의 유일한 증인입니다. 이 말은 러시아의 디모노 톨스토이가 한 말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고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삶이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지나온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정 살아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이든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번째, 후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서 후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였더라면 하고 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잘하는 일도 있지만 실수를 거듭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과신이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자신의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짚어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코 진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곳에는 많은 실수가 따르기 쉽습니다. 실수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자주 실수를 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하기보다는 실수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쪽이 더 훌륭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운동가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로 잘못과 실수를 하고도 반성이 없이 지나치면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여 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못과 실수를 더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과 실수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잘못과 실수도 비례합니다. 따라서 잘못과 실수를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적어도 같은 잘못과 실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잘할이라는 단어보다는 때울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5번째는 분노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파괴하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나친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타인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불통이 회귀됩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혈압이 상승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화를 자주 내다 보면 힘과 정력을 소모하게 되어 일을 하는데 능률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며 불필요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잘 될 수 있는 일도 그르쳐지고 상대에게 나쁜 이미지를 침호 사회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는 매사를 바르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옳고 그른 것, 상악을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격할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이 고조되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는 최근 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정을 심하게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나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인 또한 화가 얼마나 유리한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한때의 그런 감정은 반드시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때의 감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길의 근심을 모면할 수 없는 무서운 정든이 침입하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 담론과 정인록을 보면 화는 인간에게 매우 무익하고 불필요한 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분노는 반드시 삼가해야 합니다. 사랑을 상승시키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취약해진 심신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깊은 심호흡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화가 마음속에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털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를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면 가슴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10가지 세어보세요.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100가지 세어보세요. 둘째, 마음속에서 울고 싶은 대로 백지에 적어보세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깊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뿜어 보세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2손을 가슴에 대고 반복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어 보세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수록 반드시 늘려야 할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육체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죠. 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의 근육이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마음의 근육은 정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정신 건강이 나쁘다면 온전한 건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할 때 비로소 온전한 건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건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론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은 마음의 근육이 강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에 힘써야 합니다. 첫째, 독서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다양한 독서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어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근육이 튼튼할수록 자신이 하는 일이나 새롭게 추구하는 일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50대 이후에는 대개 책을 읽지 않거나 일에 치여 책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읽는 습관이 몸에 들지 않는 것이죠. 책을 읽으려면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게 책을 읽지 말고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다양한 독서는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은 곧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키우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고 자신의 시각을 넓히게 됩니다. 책을 통해 접하는 다양한 세계는 우리의 정신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이는 결국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색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사색은 어떤 일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큰 힘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성적인 사람도 작은 일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색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을 쉽게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면 큰 일을 대할 때 자신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색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색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수련을 쌓기 위해 기도나 명상도 좋습니다. 꾸준한 산책을 통해 무거운 마음을 맑게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색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면 인생이 후반부에서도 더욱 균형 잡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보면 인생 후반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의 근육을 잘 기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튼튼하게 가꾸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의입니다. 세 번째,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젊은 연인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잘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습관이기도 하고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사랑해라는 말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리 개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표현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더 깊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을 만나면 사람이 많은 장소라 할지라도 다정하게 포옹을 하고 사랑하는 아빠, 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도 아빠, 딸 사랑해 또는 나들 사랑해 라고 꼭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은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으로 사랑한다고 수없이 외친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은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어제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다음날 간다는 인사도 없이 떠나는 것이 노년기의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더 많이, 더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후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산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이는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어떤 이는 나이보다 늙어 보입니다. 이는 생리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은 결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고 젊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듦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젊은 세대와 단절되고 생동감 넘쳤던 과거에서 점차 멀어져 간다고 느끼며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인생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가족들이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이에는 일시적으로 깜빡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닌 산지의 순간만을 살면 쓸데없는 고민에서 벗어나 주변 세상을 그대로 응시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 눈앞의 세상은 훨씬 더 흥미롭고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롭고 선명한 스승이 되어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신적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며 사느냐입니다. 심리학자 가바라 골드는 나이 드는 것은 오히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랜 삶을 통해 풍부한 지혜를 축적하게 되고 그만큼 삶의 정린이 쌓입니다. 이는 돈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는 삶의 이치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지혜를 찾아 그것을 쏟아부으시라. 그렇게 살아가면 더 멋지고 더 젊게, 더 보람있게,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체 누구의 짧은 생각기 전에는 누구에게 못 받았던 걸 후회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못 주었던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댁에 가면 내 작은 것이라도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어른입니다. 무엇을 주기엔 제 그릇이 작아서 제 그릇을 이것저것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그 5가지를 줄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의 나쁜 것들은 줄어들고 좋은 것들은 늘어나는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곁에 두고 인생이 짙어질수록 다가오는 것들을 잘 읽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